서둥맘 라디오 2부 책에서 배우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둥맘 라디오 책에서 배우다는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성 글쓰기. 작가 김진향. 김진향 작가의 세 번째 책입니다. 우리 김진향 작가는 2013년에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가 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내 안의 거인이라는 책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었고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책들과 좀 달라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냐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읽어봤던 책들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죠. 빼곡하겠죠. 근데 이렇게 책 제목처럼 감성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글쓰기라고 하면 좀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처음에 펼쳐볼 때 나도 작가지만 그래도 글을 또 어떻게 써야 더 예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래도 좀 글쓰기라는 제목 자체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좀 왔었는데, 책장을 딱 펼치는 순간 진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왜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가졌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책입니다. 자, 이 책을 딱 펼쳐서 이 책의 목차를 살짝 이제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1장, 글은 나 자신. 숨겨진 재능이었을까? 사람이 있게 글을 쓴다. 경험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삶의 이야기, 마치 근육을 키우듯 일상에서의 소소한 발견,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다. 글로 살아내다. 2장,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은 품격이며 우아함이다. 글의 깊이감을 더하기 위해. 수면때 떠오르는 문장을 기억하자. 세상을 바꾸는 글의 힘. 순간을 오롯이 나로서 감정의 주인 되기. 솔직하게 꾸밈 없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3장은 글을 통해 확장되는 나. 4장은 아름답고 쓸모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 5장은 글은 나와의 대화. 6장은 자유로운 안에 유용하다. 7장 소통과 멈춤 그리고 행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 옛날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 학창 시절에 많이 이렇게 보셨죠. 하나의 이렇게 한 페이지에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했던 이야기들이 있는 책들을요. 이 책이 바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빼곡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페이지씩 감성적인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몇 페이지 정도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글을 써야 한다. 타인이 읽었을 때 이론 글을 써야 한다. 자신의 감정에 취해 쓰는 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시대가 원하는 소통 방법은 쌍방향 소통이다. SNS에 글을 올릴 때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 편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는 부분이다. 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매일의 활동을 기록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 그런 결과물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되었다. 매일 한 개의 콘텐츠를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어떤 내용이든 올렸다. 글을 쓰는 장소도 다양했다. 노트북 앞에서 글을 쓴 적은 거의 없다. 이동할 때 글을 쓰거나 때로는 화장실에 갈 때에도 기록을 남겼다. 그렇게 글쓰기 습관을 기르면서 마치 근육을 키우듯 훈련이 됐다. 자,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런 거예요. 누구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대단한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야지만 글 쓰는 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나 글을 쓰는 게 가능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읽혀지는 문장처럼 그날의 짧은 생각과 그날의 짧은 경험을 적으면 그것이 곧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독후감 그러면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초채원님, 하루 글 한 개 실천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긴 문장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 쓰겠다고 의식할 필요가 없다.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글을 쓰는 방법은 다르다. 나는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글을 쓴다. 개인적으로 느낀 건 다른 사람의 의식하여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느낀 그대로를 글로 써나가면 어려울 게 없다. 글이란 내가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될 정도로 쉽게 써보도록 하자. 내 경우 경험한 것과 실제 느낀 점을 표현하고 옮겼을 뿐인데 좋은 글이 되었다. 좋은 글이란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때 가슴이 따스해지는 글, 즉 공감을 자아내는 글이다. 좋은 글은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한 그런 문체가 아니라 그냥 툭 던지더라도, 한 문장을 던지더라도 괜찮으니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반 카페에서 고민을 올려도 또는 자랑을 올려도 댓글이 달리는 글들은 공감이 되는 글이겠죠. 그 글 자체가 굉장히 빛나는 거고요. 그런 글들이 모으고 모아서 글로 옮기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고, 그 책은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 바로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공감한다면 또 다른 한 명의 공감자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생길 거니까요. 글은 품격이며 우아합니다. 오드리 헵번 주연의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를 보면 언어의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SNS에서 글을 읽다 보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인격까지 느껴진다. 사용하는 단어의 조합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메시지가 전달되죠, 여러분? 네. 그 글의 단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느껴지는 거죠. 어떤 글에는 강압적인 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글에는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에게 대화를 하는데 반말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누구와 친해지기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리고 내 할 말만 쓰는 글들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이 포함된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가 이 글을 읽을 때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기록하라.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나는 아무도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면 스스로 판을 짜고 만드는 편입니다.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판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 그대로 SNS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직접 기회를 만들고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꿈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판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히 뭔가를 우리가 깨우치게 하는 글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여러분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얘기하시는 그 작은 고민들을 모아서 제가 첫 번째 책 초등 6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를 냈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 공감이 갔고 어쩌면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특히 저는 감성 글쓰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짧게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신다면 그 또한 책을 읽는 습관이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은 여러분도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초등맘 라디오 북카페 2부 책에서 배우다. 오늘은 감성 글쓰기와 함께 했습니다.